안녕하세요. 베리타스 법학원 전진명입니다.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네요. 7회차 끝나고 나서 또 많은 성토를 들었었죠. 난이도를 조정을 하는 게 항상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 나름대로 난이도를 좀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 문제의 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그렇게 해도 오류도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에서 난이도도 낮춘다고 해서 원래 문제의 큰 틀을 바꾸지 않으면 많이 쉬워지는 것 같진 않아요. 복잡한 계산을 최대한 덜어드리고, 3개만 볼 거를 1개만 보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많이 줄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평균 점수도 겨우 이제 50점 턱걸이 한 수준이라 개인적으로는 어떻게든 더 난이도를 낮춰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조금 있었고, 이번 8회차, 8회차 원래는 5회차가 될 놈이었죠. 원래 5회차가 될 거였는데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8회로 미뤄서 굉장히 열심히 낮췄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8회차 같은 경우에는 원 문제의 특성을 최대한 많이 살렸어요. 최대한 많이 살리면서 난이도는 3분의 1 토막을 냈습니다. 그 문제의 선지를 덜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장치 자체는 남겨도 돼. 나머지 엔간한 뭐라 그럴까 계산 부분은 다 덜어내는 식으로 해서 퀴즈 문제 난이도를 굉장히 줄여드리고, 법조문 자체에서 독해력을 요구하는 것들은 크게 바뀐 게 없지만 그 이외의 계산 유형들은 대부분 쉬워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할 거는 대부분 퀴즈 문제 위주로 해설을 해드릴 거고요. 나머지 계산 문제들은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기존 것들에 비해서는 분명히 쉽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복잡한 계산 부분 다 덜어내고 소수점도 거의 분수도 거의 안 쓰도록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퀴즈 문제들 어렵지만 그래도 난이도가 풀만한 것들로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들 한번 보고, 문제 풀 때 어려웠던 게 있다면 제가 어떻게 푸는지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제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항상 참인 것만을 골라라, 이렇게 돼 있고, 전형적인 상황 판단형 논리 퀴즈 문제, 표 그려서 푸는 문제 같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참말이랑 거짓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참 거짓 문제라는 걸 여러분 바로 파악을 해주셔야 되고, 여기 발문에서 항상 참인 것만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 걸 보시면, 이거는 이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을 수도 있겠구나,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하시면서 푸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들 말한 걸 봤을 때 한 문장은 참말, 한 문장은 거짓말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해설이랑 다르게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설에서는 아마 B부터 시작을 했던 걸로 기억하지만 그냥 A에다가 바로 대입을 해볼게요. 자, A의 말이 첫 번째 말이 참말이고 두 번째 말이 거짓말인 경우, 그리고 A의 말이 첫 번째 말이 거짓말이고 두 번째 말이 참말인 경우. 자, 거꾸로 썼네요. 첫 번째 말이 거짓말이고 두 번째 말이 참말인 경우,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A의 첫 번째 말이 참말이다 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A, B, C, D가 있을 때 첫 번째 경기는 승리를 하고 두 번째 경기는 승리를 하고, 이런 형태가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A랑 관련된 문장을 봤을 때 B의 뒷말이 어떻게 되나요? B가 말한 것 중에서 두 번째 말이 참말이 되고 첫 번째 말이 거짓말이 되죠. 자, 그 다음에 D가 말한 것 중에서 두 번째 말이 참말이 되고 첫 번째 말이 거짓말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다음에 가능한 경우의 수가 뭐가 있을까? 일단은 D가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라는 말이 거짓말이 됐기 때문에,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는 말이 거짓말이 됐기 때문에 D는 최소한 한 번 이상 승리를 해야 되고요. 또 B의 경우에 있어서 내가 이기면 C는 지고 내가 지면 C는 이긴다가 거짓말이 됐기 때문에 최소한 한 번은 B가 이기고 C가 이기거나 B가 지고 C가 지는 경우의 수가 나와줘야 됩니다. 자, 그걸 이제 대입을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이 네 명이서 서로 경기를 하죠. 그러면 승자는 2명, 패자는 2명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일 거예요. 그럼 만약에 D가 첫 번째 경기에 이긴 경우를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 B랑 C는 둘 다 져야 되죠. 자, 그러면 요거 일단 거짓말 한 거 됐고요. 근데 여기서 참말 한 게 되죠. C가 참말을 한 게 되고, C가 첫 번째 말을 참말을 한 게 되고, 두 번째 말을 거짓말 한 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줬을 때 D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진 경우의 수가 나올 겁니다. 그때 요 뒷부분, 두 번째 경기의 경우에는 B, C, D 중에서 아무나 2번 지더라도 현재 요건을 하나도 어긴 게 아니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C가 앞에 말을 거짓말을 하고 뒤에 말을 참말을 한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요 모양까지는 동일할 거예요. 요 모양까지는 동일한데 D가 첫 번째 게임에서 졌으니까 자, 이런 모양이 나올 거고요. 이때 B랑 C가 서로 다른 승리값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서 B가 이제 첫 번째 게임에서 졌다라고 돼 있으니까 C는 첫 번째 게임에서 진 상태가 될 거고, 요때 그 다음에 넘어가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B랑 C가 동시에 지고 D가 두 번째 게임에서 이기는 경우, 이 경우만 가능할 겁니다. 자, 이것만 가능한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은 B가 첫 번째 경기에서 이기고 두 번째 경기에서 D가 첫 번째 경기에서 지는 요 모양까지 나왔을 때 첫 번째 경기 라운드는 이렇게 모양이 결정이 돼요. 그리고 B의 첫 번째 말이 거짓말이다라는 상태는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한 번은 승패가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때 A가 두 번째 경기에서 승리했다는 조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B도 지고 C도 지고 요 경우만 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총 몇 가지가 나올까요? 여기서 3가지, 여기서 이제 1가지, 이렇게 총 4가지가 나오게 되겠죠. 자, 요 경우의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A가 첫 번째 말을 참말로 하고 두 번째 말을 거짓말로 하는 경우를 봤으니까 두 번째 케이스를 봤을 때 A가 첫 번째 말을 거짓말로 하고 두 번째 말을 참말로 하는 경우의 수를 넣어보면, 자, 이러면 A는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를 둘 다 진 상태가 될 겁니다. 자, 둘 다 진 게 되겠죠. 그리고 D의 말을 봤을 때 이 경우에 D의 두 번째 말은 거짓말이 되니까 첫 번째 말이 참말이 될 겁니다. 그때 D는 둘 다 경기를 진 게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B, C를 딱 봤을 때 B의 두 번째 말이 거짓말이 되고요. 이 말에 따르면 B의 첫 번째 말은 참말이 되죠. 그럼 B랑 C는 항상 승패의 값이 서로 달라야 되는데 이 경우 이미 패배가 꽉 차 있기 때문에 둘 다 승리하는 경우밖에 없죠. 그럼 B가 2번 거짓말을 한 게 되기 때문에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불가능하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경우의 수를 다 정리를 했으니까 다시 한번 가능한 케이스들을 보도록 합시다. 자, A가 첫 번째 말을 참말로 하고 두 번째 말을 거짓말로 하고, B가 첫 번째 말을 거짓말로 하고 두 번째 말을 참말로 하고, 다음 D가 첫 번째 말을 거짓말로 하고 두 번째 말을 참말로 한 상태에서 C가 참 거짓을 어떤 순서로 하느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갈라지고, 그것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각각 A가 이제 2번 승리하고 B가 첫 번째 경기 지고 C가 첫 번째 경기 지고 D가 첫 번째 경기 이긴 상태에서 여기 3가지 경우,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자, 이런 모양으로 나올 수 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고 선지를 한번 볼게요. 기억에서 A는 2게임 모두 이겼다. 자, 모든 경우의 수에서 A는 2게임 다 이겼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 될 거고요. 다음 니은을 봤을 때 C의 첫 번째 문장은 거짓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문장이 참인 케이스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니은은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짓말보다 참말을 먼저 한 사람 2명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C랑 C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답은 1번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7번 문제 해결이 되겠습니다. 자, 난이도가 뭐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 문제 처음 딱 받아봤을 때 이거 선지 일단 하나 날리고 선지 하나 날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제 조건을 조금 더 보기 좋게 할까 경우의 수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은 뭐 이 문제는
이 충분히 시간을 투자를 했을 때 한 2분 30초 정도 투자를 했을 때 누구나 맞을 수 있는 문제다라고 판단을 해서 일단 넘어갔고요. 이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대입을 빨리 하셔야 돼요. 가끔 이제 학생분들께서 모순을 찾기 위해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모순은 풀다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보자마자 아 이거 참거짓을 배치를 하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바로 TF, FT 깔아놓고 경우의 수를 두 가지로 해서 이제 다 계산하시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대입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문제인데 이걸 이제 논리적으로 뭔가 판단하겠다고 쳐다보고 있으면 시간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8번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생긴 거는 굉장히 어렵게 생겼죠. 굉장히 어렵게 생겼어요.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의외로 풀이하는 건 되게 쉽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 문제가 어렵지 않다라는 걸 캐치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이 카드를 각각 6장씩 가지고 있는데 6장의 카드가 랜덤하게 분배되는 게 아니라 다 개수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가위가 2개, 바위가 2개, 그리고 보가 이제 2개가 있다. 이 개수가 처음부터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문제가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걸 하나 예상을 해주시고요. 거기에 더해서 순서가 여기서 정해져 있어요. 4경기 동안 어떻게 했다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줬기 때문에 이 순서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생각해야 되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전체 카드가 6장인데 그 중에 4장의 순서가 정해져 있다. 이거는 엄청난 차이죠. 이걸 알고 있으면 훨씬 더 문제를 풀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순서를 4장이 아니라 3장을 줬다. 그럼 난이도가 확 올라갈 거고요. 이 6장의 카드 개수, 가위바위보 카드 개수를 랜덤하게 주면 훨씬 더 난이도가 올라가겠죠. 뭐 이런 부분들이 이 난이도 조절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그럼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계속 볼게요. 구슬을 가지고 가위바위보를 할 때마다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 가져가고 지면 뺏기는 뭐 그런 굉장히 뻔한 형태의 게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승리 조건 자체는 구슬을 4개를 다 가져오는 경우, 그러니까 4번 승리를 하는 거죠. 또는 2연승을 하거나 뭐 2연승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처음에 2연승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한 번 졌을 때는 뭐 3연승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줄 때 가능하다. 그래서 이 2연승이 되거나 아니면 뭐 지고 난 다음에는 뭐 3연승 이런 식으로 돼야 4개의 구슬을 보유를 할 수가 있고 6장의 카드를 모두 사용하고 나서도 2개 이상 뭐 이런 상태가 돼야 된다 돼 있는데 이 케이스가 너무 많잖아요.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다 막 경우의 수를 따져볼 수는 없어요. 물론 방법은 있습니다. 방법은 있는데 이 문제 자체에서 요구를 하는 상황이 그 방법을 쓰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조건에서 추가로 이 두 사람이 경기를 진행할 때 승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승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뭐 이런 조건이 있으면 처음 2장의 카드를 내고 나면 남은 카드의 개수에 있어서 뭐 확률적인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승리 조건 같은 걸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게 아니라면 경우의 수를 나타내는 게 너무너무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선지로 들어가서 대입을 해야 되겠구나. 이걸 먼저 판단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기억 선지 보시면은 갑은 가위, 보 순으로 냈습니다. 그리고 을은 바위, 보, 가위, 보 이런 순으로 냈어요. 이때 각각 승패를 따져보시면 당연히 여기서는 을이 이겼고 자 여기서는 갑이 이겼고 갑이 이기고 지금은 무승부인 상태가 됐죠. 자 그럼 이제 남은 카드를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남은 카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을을 같은 경우에는 바위랑 가위가 남았고 갑 같은 경우에는 바위랑 보가 남았어요. 자 여기서 뭐 서로 승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첫 턴에는 주먹을 내고 그 다음에 뭐 얘가 내는 거에 따라서 뭐 볼을 내든지 뭐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될 텐데 우리는 그런 거를 선지로 내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완벽한 뭐 게임 이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넣어서 경우의 수를 따져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승리하는 경우가 가능한가만 따져본다. 네. 그러면은 무작위로 얘들이 냈을 때 가능한가만
경우만 따져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을이 승리를 하는 경우라는 건 결국 뭐냐? 구슬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어차피 여기서 2번 이긴다고 해서 을이 구슬 개수가 4개가 될 수는 없어요. 자, 한번 따져볼게요. 여기서 을의 구슬 개수가 3개가 됐죠. 그 다음에 갑이랑 갑한테 2번 졌어요. 그러면은 개수가 줄어들어서 을의 구슬 개수는 이미 1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2개 이상으로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겠죠. 그때 을이 가위를 내고 갑이 보를 내고 나머지 무승부가 나면 정확히 2개씩 나눠 갖게 되니까 을이 승리하는 경우 가능해지죠. 자, 여기서 승리한다 라고 하는 게 2개 이상의 구슬을 보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2명이 승리를 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2개를 가지고 있으면 2명 승리가 되겠죠. 자, 2명이 승리하는 경우는 뭐예요? 서로 같은 걸 내든지 서로 무승부를 계속 유지를 해주든지 아니면 2번 승리, 2번 패배 이런 식으로 서로 번갈아 가면서 승패를 한 다음에 무승부를 만들어 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2개를 맞춰주면 둘 다 승리하는 경우가 가능해요.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는 디귿에도 똑같이 나와 있죠. 자, 그러면 기억과 디귿은 맞구나. 자, 이렇게 묶어서 처리를 해줄 수가 있고요. 남은 거는 니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니은 넣어볼게요. 니은도 동일한 방식으로 해결하시면 되는데, 자, 니은에서 갑은 보, 가위 기순으로 내고요. 가위가 좀 이상해졌네요. 가위 순으로 내고, 을 같은 경우는 가위, 보 순으로 낸다고 합니다. 자, 이때 을은 승리를 한번 했죠. 을이 승리하고 그 다음에 갑이 승리하고 무승부, 갑승리. 사실상 위랑 동일한 형태로 나와 있는데요. 이때 이 다음에 뭐가 나오냐? 5번째 경기가 무승부라면 을은 승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아있는 카드를 볼게요. 자, 갑 같은 경우에는 남아있는 카드가 가위랑 바위가 남아있고 을 같은 경우에 남아있는 카드가 가위랑 보만 남아있어요. 그럼 5번째 경기가 무승부이기 위해선 반드시 둘 다 가위를 내줘야 됐겠죠? 자, 둘 다 가위를 냈다라는 거는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때 을의 구슬 개수는 자, 줄어들 거 다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1개밖에 없는 상태. 그 다음에 이 남은 경기에서 자, 남아있는 카드를 하나씩 내면은 갑이, 바위, 을이 보를 내겠죠? 이때 을이 승리를 하게 되니까 을의 구슬 개수는 2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을이 승리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니은도 맞다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5번 되겠죠? 뭐 기억을 처리하고 바로 디귿을 처리를 못 하시더라도 니은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경기가 2명 해서 2개 해서 승리하는 경우가 가능하구나. 둘 다 승리하는 경우가 가능하구나라는 걸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런 다음엔 충분히 디귿 선지가 자동으로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답은 5번이구나 찍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다음 문제는 10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자, 주사위 나와 있고 뭔가 솔직히 그렇죠. 정보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헷갈릴 것처럼 생겼는데 이게 나름대로 저희가 이제 난이도를 깎아드리기 위해서 정보를 많이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정보가 많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정보 자체가 일종의 부연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 대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전개도에 대한 내용부터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주사위가 있어요. 주사위가 있는데 저 모양대로 전개도를 만들면 어떻게 되냐. 자, 이 윗면에는 숫자 1 그리고 앞으로 보고 있는 여기는 숫자 3 그 다음에 이 숫자 3을 기준으로 옆으로 들어가는 데는 숫자 6 그리고 이 6을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려다 보게 되는 숫자는 밑에 이런 식으로 2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이 2의 옆에는 숫자 4가 있는데 숫자 4랑 6이랑 서로 맞닿아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 2랑 같은 형태로 기울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형태로 숫자 4가 있을 겁니다. 자, 사실 지금 그리고 있지만 여러분들 눈에 잘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자, 한번 잘 따라서 그려보시면서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 밑에는 또 뭐가 있냐? 이 4랑 같은 방향으로 해서 4를 이렇게 올려다보는 모양으로 숫자 5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뭐 제가 봐도 그림은 정말 답이 없네요. 자, 이런 주사위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 주사위를 가지고 굿을 던져서 자신의 점수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2회차부터는 자신의 점수가 짝수면 주사위를 아래로 한 칸 굴린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숫자 6이 있으면 이 숫자 6이 이제 맨 위에 나왔다라고 한다면 요 밑에 숫자 2가 있었고 요 모양대로라면은 숫자 2가 있고 5, 4가 있죠. 얘를 아래로 한 칸 굴려줘라. 아래로 한 칸 굴려서 이 숫자를 이제 보여준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정보를 한번 보세요. 아래로 한 칸 굴려준다라고 했을 때 6인 경우에는 여기 숫자 4가 있으니까 4가 앞에 나오게 되겠죠. 2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2가 지금 위로 올라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2의 모양으로 맞춰주고 2가 정면으로 오도록 맞춰주면은 이 뒤쪽에 숫자 6이 있을 거니까 얘를 아래로 한 칸 굴려주면 숫자 6이 맨 앞으로 나오겠죠? 뭐 이런 걸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게 이제 입체를 그리는 것 자체도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고 눈에 잘 안 들어오기도 하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뭘 드렸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느 순간부터는 1, 5, 2, 6이 반복이 된다라는 부분.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짝수, 홀수 이걸 나눠서 이제 굴린다라고 했을 때 이 모양을 신경 쓰지 않고 굴리면 당연히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건상에서 1이나 숫자 1부터 6까지 숫자들 중에서 어떤 숫자가 나오든지 간에 여기서 직전의 회차에 나온 숫자가 누워 있거나 뒤집혀져 있지 않고 똑바르게 되도록.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처음 뽑은 숫자가 이런 모양으로 나와 있다라고 하면 이 2가 똑바로 되도록 앞을 맞춰준 다음에 굴린다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하나를 넣어줌으로써 패턴을 굉장히 고착화시켜 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자 2를 앞으로 당겨서 2를 이제 아래쪽으로 굴려서 6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그 6을 돌려서 다시 또 굴렸을 때 1이 나오고 이 작업들을 거치면서 반복적으로 동일한 형태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동일한 형태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대화에다가 넣어드렸다는 거죠.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표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이런 형태로 표를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형태로. 자, 이런 형태로 표를 만들어 줄 수가 있고 그때 이 1, 2, 3, 4, 5, 6으로 시작한 숫자에 대해서 어떤 값들이 나오냐를 조금 채워 보시면 좋겠죠. 근데 여기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1, 5, 2, 6 순서로 끊임없이 나온다라고 돼 있으니까 1로 시작한 애들은 그냥 이 뒤에 바로 붙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2로 시작하는 애도 똑같이 2, 6, 1, 5, 2, 6 그리고 5로 시작하는 것도 똑같이 그 다음에 6으로 시작하는 애들도 똑같이 1, 5죠 1, 5, 2, 6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된다. 자, 그럼 문제가 되는 게 있죠. 3이랑 4는 어떻게 하는데요? 라는 건데 자, 3을 기준으로 했을 때 3은 뭐죠? 3은 홀수입니다. 3은 홀수고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홀수는 주사위를 오른쪽으로 한 칸 굴린다. 자, 아래쪽으로 한 칸 굴린다라는 건 이렇게 앞으로 당겨준다라는 의미라면 오른쪽으로 한 칸 굴린다라는 거는 얘를 이렇게 옆으로 넘겨준다라는 거죠. 그렇게 넘겼을 때 뭐 어떤 숫자가 나올까요? 자, 아까 이 3이랑 4는 서로 마주보고 있을 거고 여기 이 5가 이 옆에 붙어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5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5가 나온다면 어떻게 돼요? 다시 2, 6, 1, 5, 2, 6, 1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4도 마찬가지겠죠. 4는 짝수니까 앞으로 굴려주게 될 건데요. 자, 아래쪽으로 굴려준다라고 해야 되겠죠. 4는 짝수니까 4 같은 경우에는 짝수기 때문에 이렇게 있을 때 얘를 이렇게 아래쪽으로 굴려준다라고 하면은 어떤 값이 나올까요? 뭐 당연히 여기서는 2랑 동일하게 6이 나오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2랑 동일하게 나온다는 거. 이 자세를 잡아놓고 이 정면으로 맞춰놓고 보면은 2나 4나 모양이 동일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도를 돌려서 뒤집었을 때는 6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도 6, 1, 5, 2, 6 이런 식으로 무한히 반복이 된다. 물론 이게 이제 한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 물론 뭐 한눈에가 아니라 이 대입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건 저도 뭐 충분히 이해해요. 이해를 하는데
15, 26 이거 순서 드린 것만 해도 6개 중에서 2개 빼고는 다 넣을 수가 있고 뭐 3, 4도 손으로 쓰면 충분히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내가 이제 손가락이 쓰기 싫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지만 손가락만 써서 표시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져요. 이 표를 하나 만들어 주라는 의미에서 제가 대화의 내용을 만들어 드린 거고, 이 반복되는 숫자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편하게 경우의 수를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방식 1, 2, 3이 있는데 방식 1을 따르고 지정 회차가 이제 방식 1 같은 경우는 지정한 한 회차의 점수가 큰 사람이 승리를 하는 건데, 이때 지정 회차가 20회차일 때랑 30회차일 때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회차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1, 5, 2, 6이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4의 배수의 주기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고, 얘는 그러면 네 번째랑 항상 동일한 모양이 나오겠죠. 자, 네 번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30회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죠. 그러면은 두 번째 걸 경우의 수로 봐야 되는데, 자, 잘 보시면 알겠지만 두 번째랑 여섯 번째랑 모양이 동일하거든요. 나머지가 1일 때를 빼면은 항상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을 그대로 비교를 해주시면 된다. 자, 이때 A가 승리했는데 30회차를 바꿨을 때도 A가 계속 승리를 하는 경우가 있냐를 검토를 해보면 되는데,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 있죠. A가 처음에 1을 뽑은 사람이라서 숫자 6을 가졌고 20회차에, 그 다음에 30회차에 숫자를 이제 1을 가진다. 이렇게 한다면, 5를 가진다. 이렇게 한다면, 만약에 B가 여기서 6회, 처음 시작 숫자가 6이라서 20회차에 2, 30회차에 1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B가 승리를 계속 못하는 상태가 되겠죠. 계속 A가 승리를 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는 틀렸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식 2에서는 지정한 여러 회차의 점수의 합이 큰 사람이 승리한다 돼 있는데, 지정한 회차가 연속된 경우에, 4회차로 연속되는 경우에 특별하게 누가 승리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이 뒷부분에서 2 이상에서부터는 저 말이 맞아요. 2부터 시작한 그 어떤 숫자들을 4개씩 모았을 때 당연히 특별하게 승자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맨 앞에 부분이죠. 1, 2, 3, 4, 5, 6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숫자 값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무슨 소리냐? 자, 여기는 1, 5, 2, 6, 1, 5, 2, 6 이게 이제 패턴이 동일하게 나오는 것들이 4개가 있지만 3이나 4는 그 값이 다르다는 거예요. 1, 2, 5, 6으로 시작하는 숫자들은 제가 처음에 표시를 해드린 1, 5, 2, 6이 반복되면서 동일하게 항상 그 값이 더한 값이 14로 유지가 되지만 3이나 4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이 뒤에 1, 5, 2, 6이 나오는 순서가 2회차부터 나오기 때문에 1회차를 포함해서 4개를 연속해서 뽑았을 때는 그 값이 서로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얘는 16,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 해서 14보다 큰 값이 나오기 때문에 A랑 B 중에 승자가 구분이 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도 틀렸다. 그럼 답은 당연히 2번이겠죠. 2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방식 3을 따를 때를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방식 3이 뭐냐? 지정한 회차까지의 모든 회차의 점수의 합이 적은 사람이 승리한다 인 거죠. 근데 우리가 아는 바에 따르면 어떤 숫자들이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뒷부분은 더했을 때는 다 동일한 값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 4개씩 끊어서 봤을 때는 항상 같은 값이 나오죠. 4개씩 끊어서 봤을 때 2회차부터 5회차까지의 합은 전부 14로 동일해요. 그리고 그 뒤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 시작값이 적은 게 항상 유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죠. 그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라고 한다면, 자, 1이랑 3을 놓고 볼게요. 처음 숫자가 1이나 3인 경우에, 처음 숫자가 1이나 3인 경우에 이 2회차부터의 모양이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2회차부터의 모양이 완벽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3은 절대 1보다 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2랑 4를 비교를 했을 때도
2랑 4 중에서 4가 2보다 숫자가 크고 그 뒤에 2회차부터 모양이 동일하죠? 그러면 4는 절대 숫자 2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1이랑 2만 먼저 비교를 해볼게요. 1이랑 2를 비교를 했을 때, 자, 처음 시작 숫자가 숫자 1로 시작한 게 더 작죠? 그 다음에 2회차에서 더 작아요. 좀 차이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로 늘어났다가 여기서 더 커지면서 줄어들고 다시 5, 6에서 마이너스 0까지 줄어들죠. 그리고 다시 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과 2를 비교를 했을 때 처음 시작수를 1과 2를 비교를 했을 때는 그 차이가 계속 진동은 하지만 반복해서 진동은 하지만 절대 이 숫자 2로 시작하는 게 1을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A가 1회차에서 1점을 얻었다라고 했을 때 다른 숫자 값을 가지게 된다면 B는 절대 A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자, 적어도 2로 시작했다면. 네, 그 다음에 5로 시작할 때도 한번 볼게요. 5로 시작할 때도 동일한데 이 차이들을 적어주시면 되고 어느 순간 진동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 차이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여기 3개만큼 더 크게 받으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4 더해져서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더하기 5 해줘서 0. 이게 이제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진동은 하지만 결국 1로 시작하는 게 5로 시작하는 것보다 더 작다는 거는 동일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겠다. 마지막으로 6까지 넣어볼게요. 6도 넣었을 때 어떻게 되냐? 차이들의 합만 정리를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숫자 값들이 왔다 갔다 하죠. 하지만 이것도 반복이 된다. 이때 1로 시작하는 게 6으로 시작하는 것보다 항상 더 작거나 같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6은 안 되겠죠. 자, 어떠한 경우에든 A랑 서로 다른 값을 B가 가지게 되면 B가 승리를 할 수 없고요. 같은 걸 가져도 당연히 승리를 못 하겠죠. 어떠한 경우에도 B는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렵죠? 어렵습니다. 뭐 어렵다기보다는 뭐 사실 손으로 쓰는 게 제일 귀찮은 문제고 쓰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요 표를 그리는 것만 좀 빠르게 해주시면은 충분히 좋을 것 같고 원래 10번 문제가 이런 수리적인 요소를 활용하는 조금의 고난도 문제들이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감내를 하셔야 될 부분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10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11번 문제입니다. 11번 문제는 글쎄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11번 문제는 정말 쉬운 문제고 제가 좀 난이도를 낮춰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문제인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자, A, B, C, D, E, F가 컴퓨터를 이용하고요. 두 대고 이걸 이제 동시에 사용을 시작을 해서 뭔가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컴퓨터를 일단 두 대를 만들게요. 그리고 처음엔 두 사람이 동시에 사용하지만 그게 이제 반복적으로 다 이제 3명씩 나눠서 쓰느냐 뭐 이런 편이 없다라는 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A와 C는 같은 컴퓨터를 이용하지만 연속해서 이용하진 않는다로 되어 있으니까 뭐 A가 먼저 하든 B가 먼저 C가 먼저 하든 요 사이에는 적어도 한 명 이상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첫 번째 조건에서 주고 있다는 거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랑 F가 동시에 컴퓨터를 이용한다고 했으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서로 다른 컴퓨터를 이용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C는 D가 사용한 직후에는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어떤 컴퓨터를 이용하든지 간에 C의 바로 앞엔 D가 오지 못한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C가 첫 번째 사용자도 마지막 이용자도 아니다라고 한 부분에서 C의 위치를 어느 정도는 감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3명씩 이용했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한 컴퓨터에 3명, 나머지 한 컴퓨터에 3명이다라고 하면 이 네 번째 조건을 절대 만족시킬 수가 없겠죠. 반드시 이런 형태의 경우의 수가 나와줘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C가 처음 이용자가 되거나 마지막 이용자가 되기 때문에 모순이 되죠. 그래서 항상 이 두 모양 중에 하나가 돼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D랑 E는 같은 컴퓨터를 쓰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구분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E는 F가 사용한 직후 같은 컴퓨터를 이용한다고 했으니까 한 컴퓨터에서는 E랑 F가 동시에 사용을 하게 되겠구나. 동시에가 아니라 같은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겠구나 라고 해주시면 되고 순서대로 간다는 거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다가 B랑 D가 같은 컴퓨터를 쓰고 또 A, C도 같은 컴퓨터를 써줘야 되겠죠. A, C도 같은 컴퓨터를 써줘야 되는데
요게 이제 같은 컴퓨터를 써줘야 되는 이유가 A랑 C 사이에 한 칸 비어 있고 C 뒤에도 또는 C 앞에도 하나의 한 사람씩 써줘야 되기 때문에 E랑 F 연속으로 쓸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B랑 D가 A, C랑 같이 컴퓨터를 써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경우의 수가 가능할까를 봤을 때 C는 D가 사용한 직후에는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경우의 수가 뭐 이런 형태로 나올 수가 있겠죠. A, B, C, D, E, F거나 또는 E, C, D, A, E, F 뭐 이런 형태로 E가 아니네요. 여기 B, C, D, A, E, F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만들어 줄 때 가능하겠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넣은 거냐라고 했을 때 아니겠죠.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죠? B랑 F는 동시에 컴퓨터를 이용한다. B랑 F는 동시에 컴퓨터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B랑 F가 동시에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으니까 이건 안 되겠죠. 그럼 가능한 거는 A, B, C, D, E, F. 야, 모양도 간단하죠? 모양도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고 이 경우의 수밖에 안 되니까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자, 4명이 한 컴퓨터를 2명이 다른 컴퓨터를 이용한다.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A는 가장 처음으로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마지막으로 사용한다. 인데 A가 처음부터 사용하는 건 맞죠? 그리고 D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 다른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없다니까 이것도 다 맞다.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5로 들어가 있지만 마지막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이 맨 앞에서 컴퓨터를 쓸 수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요거 잘 생각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11번은 답이 5번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니까 제가 지금 해설에는 A는 첫 번째 순서다라고 하고 니은을 틀렸다라고 해놨는데요. 가장 처음으로 컴퓨터 사용하는 게 맞기 때문에 요거는 답을 정정을 하도록 요청을 드려 놓겠습니다. 요거는 정정이 아마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12번 문제입니다. 12번 문제도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문장을 잘 읽어야 돼요. 표 그리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지문 독해가 조금 실수를 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서 어떤 부분이 실수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호부터 4호까지 4개의 동아리 방이 연속해서 있고요. 여기서 연극, 축구, 농구, 밴드 이렇게 동아리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리고 넷 중에 한 동아리만 축제에 참가하며 넷 중에 두 동아리만 지원금을 받고 있고요. 만들어지신 연도도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근데 연극 동아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동아리 양쪽의 동아리는 모두 우리 동아리보다 늦게 만들어졌다. 그러면 연극 동아리는 두 번째나 첫 번째로 만들어져야 되는 동아리가 됩니다. 그리고 축제에 참가한 동아리는 3호를 이용한다고 돼 있으니까 축제 참가 동아리가 3호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좋겠죠. 근데 이걸 적을 때 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축만 적으면 축구랑 헷갈리니까 축제라고 적든지 아니면 이 위에다가 저는 이렇게 풀었었거든요. 3 위에 스타 이렇게 표시를 해서 얘는 축제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서 풀었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나중에 만들어진 동아리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자, 연극부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 양쪽에 2개의 방이 있어야 되는데 이 둘 다 연극부보다 나중에 만들어진 게 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연극부가 3번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은 얘가 제일 나중에 만들어진 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모순이죠? 그러면 연극부는 3호실이 아니라 2호실에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가 있겠죠. 연극부는 2호실이다. 자, 그 다음에 농구 동아리가 지원금을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지원금을 받는 동아리들은 축제에 참가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원금 받는 동아리는 1, 2, 4 중에 2개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연속해서 위치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1, 2 중에 하나가 지원금을 받되 4는 반드시 지원금을 받아야 되죠. 자, 지원금 받는 건 이렇게 짝대기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원금을 이렇게 받는다. 그리고 구기 종목 동아리는 연속해서 동아리방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구기 종목 동아리는 연속해서
이 방을 사용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가 구기 종목 동아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여기 이제 밴드부가 되겠죠. 여기는 밴드부. 그러면 지원금을 받지 않는 동아리는 농구 동아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축구 동아리가 4번이 되겠죠. 그러면 축구 동아리는 지원금을 받고 밴드 동아리는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축제에 참가하는 동아리는 농구 동아리가 되고 가장 먼저 만들어진 동아리는 지원금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가장 오래된 동아리가 구기 종목 동아리죠. 그러면 이게 가장 나중에 만들어진 동아리니까 가장 먼저 만들어진 동아리는 축구 동아리가 되고 얘는 지원금을 받죠. 그러면 자, 니은 디귿은 맞다. 그러나 기억에 대해서는 밴드인지 연극인지 모르니까 답은 4번이다.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죠? 생긴 거는 좀 더럽게 생겼지만 의외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